저는 영희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던 아기 고양이, 손바닥만 한 몸에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던 모습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영희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걸어갈 가족으로 맞이했죠. 영희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참 분명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소심하다가도 제가 부르면 꼬리를 바싹 세우고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밤이면 제 옆에 꼭 붙어 자곤 했는데 작은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는 제법 반항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틈을 타서 나가버리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영아, 너 또 가출했구나? 하고 눈을 흘리면 고개를 살짝 돌리며 애써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서 야단을 치려다 결국 쓰다듬어주고 말았죠. 그렇게 영희와 함께한 세월은 어느덧 16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울고 지칠 때마다 영희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희는 제게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잔인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영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영희는 나이 탓인지 구강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을 거야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나아지게 해주고 싶었죠. 그러던 중 제게도 큰 일이 닥쳤습니다.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했고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엄마 금방 다녀올게. 잘 있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칠 안에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었고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몇 주나 병원에 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영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전해준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영희가 밥을 삼키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 몸이 점점 더 앙상해진다는 말에 저는 병실 침대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영상통화를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면 속 영희는 눈에 힘이 없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고 말했습니다. 영아, 엄마 곧 퇴원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나 돌아갈 때까지만 견뎌줘. 그 말을 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부탁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 겨울 하늘은 너무나 차가웠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퇴원이 허락된 날 저는 가장 먼저 영희를 보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인 영희의 모습은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영희가 저를 보더니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제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듯 제 발치에 몸을 비비며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어리석게도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했고 그 몰골을 마주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아, 오늘은 따로 자자.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저에게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가 흑흑 가버렸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폰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기 위해, 퇴원할 때까지 버티기 위해 그 아픈 몸을 끌고 시간을 견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피했을 뿐이었죠. 그 후회와 죄책감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날 이후로 겨울이 올 때마다 저는 영희를 떠올립니다. 긴 겨울밤 제 곁에 조용히 누워 함께 잠들던 그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밤에 손 내밀지 못한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며옵니다. 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버텨준 아이. 제게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준 아이. 이제는 하늘에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가족이든 반려동물이든 그들과의 하루하루는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빛나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